정치화법 2주차고요. 2주차 우리 문제풀이에 관해서 우리 문제 해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2주차는 총 16문제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 기본 원리 파트 7문제랑 기본권 파트에서 9문제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헌법 문제 볼 건데요. 자, 우리 헌법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 첫 번째, 헌법이란 무엇이니? 그래서 헌법의 의미 배웠고요. 두 번째, 헌법이 가지는 기능이자 의 6가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기본 원리 6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을 보니 국민연금법이에요. 국민연금법. 사실 이것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를 수 있으면 한번 볼게요.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자, 요 줄에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원리야? 우리 6가지 원리 배웠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지향, 그 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 배웠어. 이 6가지 기본 원리 중에 이건 뭐니? 복지국가의 원리죠. 복지국가의 원리. 자,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거도 사실 요거만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만 딱 보고도. 여기까지 안 봐도 돼, 솔직히. 요렇게만 봐도 알 수 있어야지. 자, 근데 모를 수 있죠. 자,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면 이 원리는 문화국가의 원리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복지국가죠, 가는.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필기했습니다. 필기했죠. 그리고 우리 추가 자료 보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하고 그다음에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을 비교하는 거에서 재산권 보장의 절대성이냐 상대성이냐를 두고 봤어. 재산권 보장의 절대성이라면 무조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보장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상대성이라는 거는 국가에 맞게 실정법상 권리로서 국가에 맞게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가의 원리에도 필기를 했는데 이런 재산권이라든지 경제관에서 국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번. 2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가해 실현,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간섭 최소화 지우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개입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3번.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거는 평화통일지향이지. 평화통일지향. 4번 보도록 할게요.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 보장, 이거는 국제평화주의다. 마지막 5번. 자, 복지국가의 원리와 달리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달리가 아니라 둘 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국가 헌법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많이 나와요, 사실은. 자, 보자. 자, 기억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야.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는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과 달리 국가의 통치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배웠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을 배웠어. 기억하지?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통치 작용, 국가 통치 규정에 대해서 다뤘다, 맞지? 이게 근대, 현대 쭉 가는 거고,
근대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등장했고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더 대두되고 있더라. 하지만 모든 것이 누적해서 간다 했잖아. 축적돼야 된다 했지. 그러면 달리가 아니라 둘 다로 고쳐야 되겠네. 기억 X. 니은 보자. 현대복지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보다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중시한다. 맞아요. 근대 입헌주의는 형식적 평등이지. 근대는 형식적 평등, 현대는 실질적 평등. 자, 그럼 가는 지금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배경이야.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경제를 배운 친구들은 알겠는데 우리 그 통합사회 5단원 때 경제 배웠잖아. 자, 경제 배울 때 생각을 해봐. 잠깐만 좀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 경제 배울 때 자본주의 배울 때 자, 맨 처음에는 상업자본주의였어. 맞지? 요거는 이제 절대왕정 시기에 이런 대량으로 상업을 하다 보니 신학론 개척도 하고 당시에는 국제무역이 대두하던 시기였다. 그런 과정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방임주의와 함께 산업자본주의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아무래도 이때 19세기 산업혁명이 있었지. 내가 이 경제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헌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자, 산업자본주의에서 좀 더 나가서 아예 독점자본주의까지 간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라든지 개인이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받고자 그랬고, 그 다음이 수정자본주의다. 수정자본주의는 왜 등장했냐 보니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때문에 등장했고, 이거는 국가 개입을 최대화시키는 거다, 맞지? 국가 개입 최대화시키는 뉴딜 정책과 관련됐다 했고요. 마지막인 게 수정자본주의 쭉 가다가, 자, 여기서는 시장 실패가 일어났지.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정부 실패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서 등장한 게 신자유주의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 이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의 개입을 다시 또 최소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지.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제 혼합경제체제로까지 이어진다. 혼합경제체제라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플러스된 건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 119조 2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거 우리가 헌법하면서 이제 헌법 특강하면서 좀 더 볼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정법 진도 다 끝난 다음에 선통법 특강이라고 해서 선거 통계 분석하고 법 특강을 할 거예요. 그때 더 자세하게 헌법 조항을 보도록 할게. 그럼 위로 올라와 봐.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들어갈 수 있겠지. 현대복지국가헌법, 즉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라면은 수정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복지국가헌법이라면은 뭐야? 약간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다. 독점자본주의 포함해서 산업자본주의에서 수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복지국가헌법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우리가 근대랑 현대를 구분하는 시기가 근대는 시민혁명 이후, 현대는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이 등장한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 현대라고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에는 자,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이네.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라고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3번으로 갑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죠? 12시에요. 밤이 아니라 그냥 낮인데도 목소리가 이래. 왜 이러나 몰라.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확실히 기본 원리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의의보다는.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네요. 국민주권론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대요. 국민주권. 그럼 국민주권주의다. 여기 실현 방안으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보통선거 실시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가 기본 원리에 관한 실현 방안은 거의 다 외우는 게 좋아요. 수능에서는 그래도 완전 달달 외워가지고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나와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건 뭐야? 사회권이지.
글 좀 더 볼까? 잠깐만요. 요거 좀 치자. 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자, 여기서부터 밑줄.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국가의 원리겠지. 복지국가의 원리. 자, 그러면은 이 복지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맞죠? 자, 그럼 기역은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니은은 복지국가의 원리가 가능한 거 찾아볼게요. 자, 기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다 들어갈 수 있다. 맞지? 제1조 1항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이거는 국민주권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왜 아닌지 봅시다. 자, 2번. 니은에는 사회재산의 절대적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그 이시 아닌데. 맞지? 있다. 자,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보장이다라고 얘기했어. 자, 절대적 보장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하는 거고, 복지국가의 원리가 나오려면 현대 복지국가 헌법으로 가야 되겠지. 거기서는 사회재산의 재산권 보장이 있어서 상대적인 걸 얘기하지. 자, 가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이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 자체는 간접민주제인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배제한다면 우리가 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뭐 있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세 가지가 있잖아. 얘를 배제하고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라면은 그거는 오늘날에는 맞지 않아요. 국민주권주의에도 옳지 않는 게 됩니다. 자,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해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이 요렇게 지우지 말고 요렇게 지울게요. 최소화되어야까지 지우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원리다. 자, 가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부터 강조되었다. 가는 O, 나는 X지. 이렇게 정답 1번.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는 무슨적 자유였지? 그치, 사회 경제적 자유였다. 맞지? 자, 우리가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라고 봤고, 신체의 자유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적법절차의 원리나 죄형 법정주의, 뭐 구속적부 심사제 등, 뭐 미란다 원칙도 있겠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겠고, 그건 우리가 추가 자료에서 다 봤어요. 자, 정신적 자유에는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봤고, 사회 경제적 자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행사 뭐 이런 내용들 봤지 우리가. 자, 그다음에 나와 보도록 하죠. 그럼 어쨌든 이 원리는 뭐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지? 나는 뭐죠?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이거 사회권과 관련돼 있잖아. 사회권과 관련돼 있는 복지국가 미 나와버렸네. 복지국가의 원리죠. 복지국가의 원리다. 그럼 각 실현 방안으로 한번 보자. 우선 기업. 가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되며, 그렇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된, 이거는 국민주권주의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가 이거지. 다수의 국민이 하나가 돼서 어쨌든 그런 거니까 민주주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자, 니은. 나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제도 관련해서 세 가지를 봤어. 사회복지제도. 그래서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사회복지학과 관련되어 있지. 사회복지학이랑 이게. 여기 사회문화에도 나온다. 사회문화의 4단원에 계급론, 계층론 하고 나서 사회 불평등 해가지고 도표 하나 배우고 그 뒤 이제 여기 나와요. 요거 이제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디귿. A에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약자에게 주거환경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보장해주는 제도. D가 되겠지. A가 아니라. 자, 그 다음 B. 자, 국가가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으로 가면 되겠다. 4번. 자, 다음 5번 문제야. 자, 요런 문제 잘 나와요, 실제로. 우리 지금 헌법의 전문을 보고 있지. 근데 헌법 전문뿐만 아니라 각 헌법의 조항을 갖다가 이 조항에서 나타난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많이 묻기도 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이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거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문화국가의 원리. 그러면은 적을 데 없나? 여기다 적어볼까? 자, 가는 문화국가의 원리다. 문화.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을 벌일 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 여기서부터 평화적 통일을 사명 입각 요거는 뭘 나타낼까? 그렇지 다들 알죠? 평화 통일 지향 얘기하겠지? 그리고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요 멘트만 봐도 이게 무슨 주의니?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래.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그럼 다는 뭐니?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라 보도록 하죠. 밖으로나 항구적인 세계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자, 상호주의 또는 호혜주의라고 부르는 레시오피티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자, 뭐니 이거? 국제평화주의다.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에 걸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라면 국민주권주의, 국민투표권과 관한 내용이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종교학문 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문화국가의 원리에 맞는 내용이에요. 자, 자유민주주의지.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한다. 자, 8조 2항, 8조 4항을 구분하도록 했죠, 내가. 복수정당제가 만약에 어떤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 헌법에 위배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해산시킬 수 있다. 정당 해산 관련한 내용. 그리고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다당제의 형태, 다당제 중에서 복수정당제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어쨌든 이것도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자,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능. 자, 평생교육이라 하면, 이거 교육이네? 그러면 교육권,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왜? 평생교육은 내가 뭐라 했어? 문화국가의 원리라 했죠. 문화국가의 원리. 그 정답은 3번으로 갑니다. 정답은 3번. 자, 상호주의 원칙. 국제평화주의 맞고. 자,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이것도 맞아요. 이게 자유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3단원 가서 할 건데 잠깐만요. 자, 정당제도 관련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흔히 정당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뉘냐면은 네,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자, 정당제도는 크게 우리가 우선 1당제랑 다당제로 나눕니다. 1당제와 다당제. 자, 1당제는 독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독재 가능성이 높다. 왜? 나라의 당이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적 의견 수렴이 힘들겠지. 의견 수렴이 힘들다. 자, 그에 비해 다당제는 우선 독재 가능성은 낮아. 독재 가능성 낮고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우 쉽겠지. 근데 1당제와 다당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요즘은 다당제라고 하기에도 다시 둘로 나뉘는 경우가 있다. 이 다당제를 갖다가 양당제와 복수정당제라고 한다. 자, 복수정당제라는 뜻이 뭐야? 2개 이상이란 뜻이잖아. 맞지? 둘 이상이 복수라는 뜻이잖아. 양당제는 A or B야. 그냥. 근데 복수정당제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복수정당제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양당제에 비해서 복수정당제가 더 정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법을 발의하는 측면에 보았을 때는 복수정당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당제도 관련해서 우리가 3단원에 가서 3단원 정치과정 파트 배우면서 배우도록 하자. 자, 그럼 다시 올라와서 6번 문제 겁니다. 자, 표는 헌법의 시대별 의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다. 단 A에서 C는 각각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 중 하나이다.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냐라고 물었어. 자,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자체가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는 얘기죠. 맞지? 그럼 가는 고유한 헌법이 되겠네? 그럼 이제 근대 입헌주의랑 현대 복지국가 헌법만 구분하면 돼.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한다면은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될 거고 아니면은 근대 입헌주의다. 자, A에서는 입헌주의가 중시된다? 이거는 뭐 아니죠. 왜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그냥 단순히 국가 통치 작용 규정 이런 것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지? A에서 입헌주의가 중시된다고 볼 수는 없어. 입헌주의 의미 자체가 헌법에 입각한 통치긴 하나,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라고 보냐면 우리가 이거는 자 8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에 저기 동유럽에 8세기 비잔티움 제국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완성한 헌법이 있어. 그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게 있거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최초의 완성된 헌법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그 거슬러 가면 로마에도 법이 많아요. 뭐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이라든지 뭐 12표법 이런 로마의 법들도 많은데 이 루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모든 법을 체계한 그런 법이다 해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 부르는 거거든. 이 당시 아니 내가 아까 표현했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했잖아. 황제야. 그러면 이 나라는 전제군주제거든요. 전제군주제에서도 이미 헌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입헌주의라기보다는 국가의 통치작용, 국가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자, B의 사례. 자, 근대 입헌주의야. 바이마르 헌법. 이건 현대복지국가 헌법이라 얘기했죠. B가 아니라 C다. 자, B보다 C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 소극적이다. 소극이 아닌 적극이지. 자, C는 B와 달리 사회권적 기본권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정답 4번이지. 그러면 근대 입헌주의는 자유권적 기본권, 현대복지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 A, B는 C와 달리 국가 통치기관의 존립 근거가 된다. 셋 모두라고 바꿀게, 모두. A, B, C 모두 국가 통치기관의 존립 근거로서 헌법이 존재한다. 자, 마지막 7번으로 가보자. 자,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헌법의 의, 이제 헌법의 문제 하나 나왔어.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여기서 갑자기 최고 규범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는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위해서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로서만 해놨다. 그 자체 목도될 수 없다.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다. 제한적인 규범이다. 권력 제한 규범으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까지 해서 헌법 관련 문제 풀어봤고 이어서 기본권 관련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제 기본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 문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많고 또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기본권의 내용과 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굉장히 조그맣게 소략돼 소수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 관련한 내용도 내가 한 문제 정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까지 보도록 해서 9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와 관련된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온라인 청원의 시대, 전성시대이다.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벌써요? 네,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어쨌든 지금 가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청구권 청원 관한 내용이 나왔다 맞지? 지금 청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 청구권인 건 알겠고 청구권에 관해서 우리 세세한 부분 정리한 거 있지? 첫 번째 청원권. 자, 청원권은 기본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얘기했어. 자, 청원권은 문서로서
보장받아야 된다 얘기했고, 그래서 문서주의다라고 얘기했고, 좀 더 들어가면은 내가 그래서 사회문화 관료제 파트에 보면, 왜냐면 이게 일반사 영역이다 보니까 연결되는 게 있어. 레드테이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레드테이프, 그러니까 문서를 모아서 돌돌 말아서 레드테이프로 묶어서 문서를 보관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문서주의를 표현하는 말로서 레드테이프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니? 재판받을 권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였지. 재판받을 권리 얘기했고, 세 번째,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내가 피해자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갑자기 흉기로 갔다가 머리를 딱 내리쳐요. 그다음 그냥 기절하겠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뇌출혈이 생겼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저 범죄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얻었대. 피해를 받았으니 이거에 대해서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네 번째, 형사보상 청구권. 이건 뭐였지? 자, 나는 결백한데, 내가 들어갔어.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어쩌다 증거 막 있다 막 이러면서 잡혀 들어간겨.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무죄래.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뭐,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그래서 다시 풀려난 경우에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보면은, 진범이 아니라 이제 가짜 범인이란 말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암묵적,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진술 관련해가지고 우리 추가 자료에 겁나 길게 적었는데 기억하니 혹시? 진술 거부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신체 자유를 보장하는 거. 그렇지.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제도라고 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배웠지 우리가 이거. 자, 그런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강요에 의해서, 당신은 고문 이런 것도 많았잖아.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내가 진술을 했다. 결국 풀려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내가 저 감옥에 있을 동안에 그 보상들 어떻게 해줄 거야? 그 시간에 대한 보상. 그런 걸 갖다가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사보상 청구권이고, 마지막 국가배상 청구권. 잠깐만요. 목이 오늘 왜 이러노? 자,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는데 무엇을 청구하냐 그러면 공무원들이요. 공권력을 행사 또는 불행사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걷고 있었어. 근데 맨홀 뚜껑이 헐거워진 줄 몰라. 우린 모르지. 그 상태로 맨홀 뚜껑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걸었는데 맨홀 뚜껑이 빠졌네. 맨홀 뚜껑이 좀 이상해가지고 맨홀에 빠졌어요. 그럼 이건 뭐야?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사한 거예요. 이거는. 맨홀 뚜껑 안 고쳐놨잖아. 그래서 내가 빠져서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한 전치 4주가 나왔대.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청구권에 관해서 5가지의 세세한 부분이 있었다. 자, 그리고 한 김에 나도 볼게요. 나는 뭐냐면 나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인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자유권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거든. 자, 우리 자유는 3가지로 나눠서 봤어. 자, 무엇의 자유? 신체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형제적 자유. 이거는 자, 신체의 자유에는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 맞지? 적법적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영장제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지. 요것도 맞고, 형사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되고요. 우리 배운 거 많았잖아. 맞지? 그 추가 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겁나 많아요. 미란다 원칙도 있고, 연좌제 금지도 있고, 진술 거부권도 있고, 사전 영장주의. 같은 말이 영장제도야. 그리고 우리 아까 보던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제도 역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였지. 정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거 보면 되겠고, 사회 경제적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보장 관한 내용 봤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자. 자, 그럼 청원의 전성 시대다. 그럼 이거 청구권이고, 나는 아까 얘기했지 자유권이라고. 그럼 가보자. 1번.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청구권이 절차적 권리이다. 그렇지 많은 내용이야.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우리는. 자,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나는 국가 성립부터 인정된다. 초국가적이다라고 얘기했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거적의 반대말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다. 이라고 얘기했다. 맞지? 자,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목적이 아닌 수단적 권리예요. 맞아요. 그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다.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가해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인자의 가를 제한하고 있는 땡땡법의 해당 부분을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가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네. 맞지? 위반한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유에서 형사책임과 주권의 행사는 형사책임과 주권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 약간 주권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참정권 아닐까? 한번 예상해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 운영을 주도하는 국가 조직의 구성자. 국가 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면 평등 원칙 이런 거 되겠네. 정치적으로 모두에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라는 얘기인데 왜 형식적 평등이냐라고 묻겠지. 자, 내가 그랬어. 현대복지국가로 넘어오면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형식적 평등, 사회, 경제, 문화적 파트에서는 실질적 평등을 더 중시한다 얘기했고 그러면서 형식적 평등의 예시로 표의 등가성 원리를 얘기했어. 자,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이 뭐니 지금? 집행유예라는 게 실제로 집행을 법의 판결을 받은 거에 판결을 받았는데 형의 집행을 받은 거니 그건 아니란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집행유예는 야 너 다음부터 이런 거 또 하면은 또 걸리면은 너 나한테 죽는다. 너 또 그 다음에 걸리면 너 이번에 진짜 징역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을 집행받은 거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집행유예 기간인 가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라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즉 모두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이거는 절대적인 평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도록 하자. 참정권이야.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정치적 권리고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이라 했어. 맞지? 자, 국민의 권리과 동시에 헌법성의 의무를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는 우리가 그 국민의 의무에서 배웠다. 현대적 의무에 관한 내용이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뭐 이런 거. 재산권 행사의 뭐 공공, 복리, 적합 의무 이런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관리다. 우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으로 가고. 자,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평등권이야. 자, 민주주의 이념은 우리가 인간 존엄이라 했지. 인간 존엄성. 다른 말로 인간 존중. 그 아래에 자유와 평등이 있다 얘기했다.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다음 어떤 사건에 대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판례를 내세운다. 알겠지? 자, 피청구인이 유치장에 수용되는 자에게 실시하는 신체 검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도의 범위. 이거는 뭐니? 피해 최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피해 최소성. 과잉금지의 원칙이지. 자, 실시한 신체 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즉 뭐냐? 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정답은 3번으로 가겠지. 쉬운 문제야, 이거는. 더 꼬우면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충분히 더 꼬울 수 있어요. 4번 문제. 자,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인터넷 사용자 A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인터넷 게시판을 익명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 심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2단원에 헌재를 가면 배울 건데 뭐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 심판 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배울 거야. 2단원 가서 배울 거고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인 확인지는 건전한 인터넷 문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자,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되지만, 자,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라고 나오고 있지.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얘기야? 피해의 최소성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다 얘기야. 이 본인 확인제가. 그리고 본인 확인제로 인해 기본권 제한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과 공익, 불이익이요. 공익보다 커요. 지금. 자, 우리가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면은 공익이 보호받아야 되니까 하려는 공익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사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됐잖아요. 우리 명제 배운 거 기억나지? 명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사익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 맞춰서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맞지?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이제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되는 거야, 이게? 야, 나 너무 야라고 했지?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면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안 되지. 왜냐면은 피해 최소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 피해 최소성도 부합되지 않고 그와 동시에 법익의 균형성도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1번. 기억. 본인 확인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니 그렇지. 왜요? 두 개에 부합되지 않잖아.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되려면요.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네 가지의 요건이. 자, 청구인재 침해에 대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보았니? 그건 아니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이야. 자, 헌법재판소는 본인 확인제가 이게 침해의 최소성이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이 왜 침해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봤어. 정답 4번이에요. 5번 문제로 가자. 자, 밑줄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헌법재판소는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지방세부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지방세 납세 의무자의 기본권 침해한다. 청구권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화작품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던 갑의 권리를 구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자율권에 대한 설명이네. 자,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 맞지? 정답 1번으로 갑니다. 자,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나가 아니라 청구권이 아니라 참정권. 나는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니 아니지. 나가 아니라 오히려 가에 대한 설명이 될 거야, 이거는. 그리고 플러스 사회권도 되겠지. 자, 청구권은 사회권과 달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소극적 권리이다. 청구권이 그래? 사회권이 나가 자율권인데 맞지? 미안하다. 둘이 이유를 바꿔야 되겠지. 자율권이 소극적 권리죠. 자, 자율권은 청구권과 달리 인간다운 생활을 이건 둘 다 아니야.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야. 좀 내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6번 문제. 가해사랑 하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보자. 법원은 영장 없이 체포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 우리가 사전영장주의에서 봤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사전영장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 자, 우선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 즉 판사죠. 법관이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은 영장 실질 심사만 따로 담당하는 판사가 있어요. 법관이 있어. 그래서 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돼. 근데 현행범인 경우 그리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사후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했잖아. 그렇다면 지금 이 갑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영장 없이 잡혔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럼 이거는 법 앞에 평등한 권리가 아니라 신체 자유와 관한 내용이니까 자유권에 대한 이거는 평등권인데 가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거든. 읽어보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이건 참정권이야. 근데 나에선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니? 이건 자유권이거든요. 둘이 안 맞지? 자, 다는 사회권이고 라는 청구권이야. 빙판길이라면은 지금 빙판길 제대로 안 치웠네. 국가비상 청구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글리엘 5번으로 간다. 자, 7번 문제.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 내야 할 의무, 납세 의무지. 자, 근데 생각해봐. 납세 의무랑 국방의 의무는 뭐라고 했어? 고전적 의무라고 했고, 나머지는 현대적 의무다. 뭐 이거는 맞죠. 자, 우리나라에서 나를 남성만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의 의무. 자,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무조건 국방부, 우리 그 군사, 우리 그 남학생들 가야 되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 왜? 남성만 부담한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병력의 의무다. 우리 필기도 했었어, 맞지?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 여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의 의무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8번 문제. 자,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다. 자, 신체의 자유 나오고 있어. 그럼 자유권이지 뭐. 자, 그 다음에 공무담인권, 우리 그 참정권의 세 가지 종류 있는데 기억나니? 자, 참정권의 세 가지 종류. 갑자기 왜 이러노? 참정권의 세 가지 종류. 선거권. 그렇지, 선거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우리 국민투표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 맞지? 민주주의 할 때 배웠잖아, 맞지? 공무담인권. 자, 선거권에 대비되는 게 하나 더 있었다 했어. 뭐, 피선거권. 자, 선거권은 우리가 선출직으로 이제 나올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후보를 내걸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선거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지방에 있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피선거권은 뭐냐? 내가 직접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입후보 하는 거야. 나 공직자 할래요. 입후보 할래요. 그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중대사나 헌법 개정이 있었을 때 하는 거고, 공무담인권은 내가 직접 공무원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피선거권과 공무담인권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피선거권은 입후보를 한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에 나와서 입후보를 한다는 점. 자, 그리고 공무담인권은 그냥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것도 공무담인권인 거예요. 알겠지? 그걸 보면서 이건 참정권이다. 자, 마지막 답을 보자. 모든 국민은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한다 하면 이거 청구권이다. 자, 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자, 이건 자율권이 아니죠. 오히려 가보다는 나에 더 적합한 말이 될 것 같아. 다도 될 것 같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나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한 수단이 된다. 참정권. 그렇죠. 정답 2번으로 갑니다. 3번. 청구권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이니 다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자, 가는 자유권은 참정권과 달리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더 중요시 둘 다 사실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선 지우기 둘 다 근대 입헌주의에서 왜냐하면 바자크의 인권 3세대론에 따르면은 1세대 인권에 우리가 흔히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2세대 사회권, 3세대 연대권을 나누거든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은 같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우리가 근대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회권이라고 보잖아, 맞지? 그리고 48년도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권을 보고 있는 거고, 연대권의 다른 이름은 집단권이었지? 자, 5번 보자. 참정권은 청구권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둘이 바꾸면 된다. 마지막 9번 문제. 요게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수능 기출이란 뜻이지. 평가원 기출. 자,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갑은 구치소장의 수용자 거실에 설치한 폐쇄로 텔레비전으로 인해 기본권에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에 우리가 지금 헌법소원 심판 관련해서는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갔을 때 저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치소장에 해당 행위는 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감시만으로 서거 발생을 막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합한 수단이며 수용자가 있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피해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갑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지금 네 가지 과잉금지의 원칙이 다 부합되죠? 지금. 이 사람이 침해받은 건 자유권이야. 근데 뭐 수단적 성격 이건 절대 아니고 재판의 전제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건 위헌심사형이라고 해서 재판의 전제다라고 하긴 어쨌든 지금 요거 우리가 나중에 헌법재판소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거야. 자, 갑의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이거 청구권입니다. 청구잖아요. 청구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니야. 자, 4번.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의 행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그렇지. 과잉금지의 원칙 네 가지 모두 부합하잖아. 저는 4번으로 갑니다. 법의의 균형성도 인정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9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받고 47분 찍었네. 웬만한 강의 하나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야. 대통령 대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우리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고 그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